안녕하세요. 만화로 보는 3분 철학 3권 5강을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마르크스입니다. 이 마르크스의 철학이 등장한 배경을 보면은 산업사회, 마르크스는 19세기 1818년에 태어났죠. 그래서 막스가 살던 그 시대가 산업사회 문제가 극단화될 때예요. 그래서 이때 근대 산업사회는 어때요? 자본가들의 자본 정식을 위해서 추악한 모습을 보이고 노동자는 참혹한 삶을 살 때예요. 그 당시 영화, 드라마, 소설 보면 참혹하잖아요. 막 애들도 막 노동 착취를 당하잖아요. 이런 속에서 이제 마르크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걸 보면서 어때요? 철학이 무엇인가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 한 유명한 얘기가 이거예요. 철학자는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변혁해야 한다. 그죠? 철학의 세상을 바꿔야 된다 본 거예요. 그 참혹한 현실 때문에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하면서 이 사람이 역사를 연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면서 얻은 철학이 바로 사적 유물론이에요. 그래서 사적 유물론은 사가 역사죠. 그러니까 역사를 유물론으로 보는 거예요. 물질이 유일하다. 유물론이죠. 그래서 물질, 경제관계, 인간 사회의 물질적 관계, 경제관계가 역사를 바꾼다고 보는 게 사적 유물론이에요. 그래서 물질은 하부구조고, 이 하부구조가 이제 물질이죠. 이 물질 관계가 이제 생산력과 생산관계예요. 그 생산관계가 바로 물질을 형성하고 이게 생산 양식. 이게 상부구조를 바꾼다고 보는 거예요. 상부구조는 뭐 문화라든가 국가, 법, 사상, 종교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바뀐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르크스는 계급 투쟁의 역사로 세상을 봐요. 왜 계급 투쟁이란가 하면 생산력과 생산의 모순 때문에 일어난다고 봐요. 생산력은 뭔가 하면 생산은 힘이잖아요. 옛날에는 농업인이 왔을 때는 돌도끼를 사용했죠. 신석기. 그러면 돌도끼를 사용하고 돌 가지고 연장을 쓸 때 생산력일 때 인간관계는 어때요? 단순하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청동기, 철기가 나오면서 이 관계가 어때요? 이제 노동 잉여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주인과 노예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생산력에 의해서 주인과 노예가 생겨나요. 그 전에 원시 사회에서는 생산력이란 게 뭐 딱히 없잖아요. 노동력밖에 없잖아요. 가서 그냥 내 힘으로 몸으로 하죠. 이럴 때는 계급이 나눠지지 않아요. 생산 관계가 계급이 나누지 않는 생산 관계가 돼요. 근데 이 생산력이 이제 발전하면서 생산 관계가 주인과 노예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주인과 노예는 어때요? 모순 관계죠. 주인이 많이 뺏어가면 노예는 못 사니까. 이게 모순이에요. 그래서 생산력은 발전하는데 생산 관계는 어때요? 이게 서로 모순 관계라 생산력은 발전하는데 생산력만큼 발전을 못해요. 인간사가 풍요하지 않아요. 이게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에요. 생산력이 발전하면은 생산관계도 그에 걸맞게 변화돼야 되는데 왜 변화 못 되는가 하면 생산관계는 인간관계, 계급관계잖아요. 그 지배계급이 바꾸려고 안 하겠죠. 그래서 투쟁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의한 계급투쟁이 역사를 바꾼다. 이렇게 막스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을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그 다음에 중세 봉건 사회 농노와 영주로 이제 바뀌죠. 주인과 노예 투쟁에 의해서 노예가 이제 농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근대 산업사회 되면 스팀 엔진이 나오잖아요. 전기기관이. 전기기관에 생산력이 나오면 또 어때요? 자본과 노동자라는 생산관계가 생겨요. 이 모순 관계에 의해서 또 계급 투쟁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는 어때요? 프롤레타리아들이 혁명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계급 없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막스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이제 뭐라고 보는 거예요? 이 생산력이 세상을 바꿔내는 힘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배계급이 갖고 있어서 계급 사회란 문제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생산력을 사회에서 소유하자는 거예요. 생산력, 생산수단, 생산하는 이 도구, 자본, 그죠? 그런 것들을 사회에서 가지면은 계급이 없어진다 본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란 말을 우리 쓰잖아요. 사회주의는 생산력, 생산 도구를 사회에서 함께 갖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예요. 그럼 함께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 함께 가졌으니까 다 공동 소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한 만큼 몫을 받을 수 있죠. 그죠? 능력껏 일하고 능력만큼 분배받는 사회주의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더 나아가면 공산주의 나간다고 봤어요. 공산주의는 뭔가 하면은 능력껏 일하고 능력만큼 분배받으면 사회주의고,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받으면 공산주의예요. 이 공산의 원시 사회가 그렇죠. 그 TV에서 보면 원시인들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사냥할 수 있는 생산력이 있는, 그죠? 생산력이 있는, 노동력이 있는 그 사냥꾼이가 사냥을 해오면은 그걸 능력만큼 생산했잖아요. 근데 분배는 어떻게 해요? 능력만큼 분배해요? 안 그래요.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요. 저 힘없는 할아버지도 드리고 임산부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만큼 분배받는 이게 원시 공산사회예요. 근데 현대사회에서 이거를 원사회에 했던 거를 현대사회에 해보자 한 게 막스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렵겠죠. 그래서 결국은 실패로 갔죠. 그 다음에 이 막스주의를 이제 설명할 때 이제 상품을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해요. 상품이 뭔가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물질은 사용 가치가 있거든요. 공기를 예를 들면 공기는 사용 가치가 좋아요. 술만 마시면 죽잖아요. 사용 가치가 엄청 높지만은 이게 팔려요, 안 팔려요? 교환 가치가 없죠. 그래서 그 사용 가치가 있으나 교환 가치가 없으면 상품이 안 돼요. 그래서 사용 가치도 있는데 교환 가치까지 있으면은 상품이 돼요. 사람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어도 이게 사용 가치죠. 사용할 수 있죠, 그 기술을. 근데 사용 가치는 있으나 이것이 교환 가치가 없어요. 아무도 나를 안 써줘. 그러면은 교환 가치가 없으니까 상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백수, 실업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통해서 어때요? 이제 마르크스는 세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왜 상품이 가치 있느냐? 그래 보는 거예요. 상품 가치. 왜 그죠? 자동차가 노트북보다 비쌀까요? 노동 시간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노동 가치설, 노동이 왜 가치 있느냐 보면은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시간이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가치 있다. 이렇게 이제 박사는 설명하죠. 그래서 이게 노동자 임금도 어때요? 그러면 이제 노동자도 노동 시간만큼 이제 임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정의로웠다면은. 근데 받지 못한다고 보는 게 막스예요. 왜 그런가 이제 보면은 노동의 생산은 가치도 있는데 그 가치만큼 못 받는다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산을 할 때 빵을 생산해도 빵을 만들면 밀가루 있고 기계가 있고 노동자 있어야 하는데 빵하고 기계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빵을 가치를 높이면 노동이죠. 근데 노동자는 그만큼 돈을 못 받아요. 이게 잉여 가치예요. 이게 노동자가 착취당하는 비밀로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 겉으로는 정당한 임금을 받고 연봉을 받는 것 같지만 거기에 착취가 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고도화하면 할수록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나 보는 게 막스 사상이죠. 그래서 인간이 자본주의에서는 모든 게 교환 가치가 돼버려요. 내가 내 스스로 사용 가치를 인정받는 게 아니라 교환될 때만 가치가 있어요.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가치는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멋있게 글을 써도 그 책 안 팔리면 가치가 없게 되는 게 이게 자본주의 특징이죠. 그래서 사람이 교환 가치가 되는 것을 시로 보겠습니다. 흔들리는 차, 남호섭. 짐차에 누렁소 한 마리 실려갑니다. 중심을 잡으려 하지만 달리는 차는 누렁소를 흔듭니다.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저렇게 흔들리며 어디로 가나. 누렁소가 눈을 껌뻑껌뻑 뒤따라오는 차에 실린 나를 바라봅니다. 나도 흔들리며 어디로 갑니다. 소가 어디로 이제 실려가죠? 왜 실려가요? 교환 가치 때문에. 누가 교환 살려고 했죠?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실려가는 거예요. 자기도 어디가 실려가요? 어디가 팔리려고. 똑같죠? 그래서 이제 몸값이 이끌어가는 삶, 내 몸값이 날 이끌어가요. 나의 진정한 나의 가치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교환 가치가 이끌어가는 삶. 이게 이제 현대인의 삶이죠. 어떻게 우리가 삶의 주인을 살 것인가? 이 문제가 심각하게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본주의의 그 내적 모순 있죠. 생산력과 생산의 모순이 있죠. 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생산력을 가진 자본가는 점점 이윤을 이제 극대화하게 돼요. 그걸 통해서 노동을 착취하고, 그래서 노동자는 참 가난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본주의 문제가 뭐예요? 자본주의 내적 모순이라고 하는 막스가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어때요? 자본가는 잘 살고 노조는 못 산다는 거예요. 물론 현실의 자본주의는 이제 복지를 하고 정책을 써서 노조 잘 살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크게 보면 안 된다고 보는 게 막스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노동자가 가난해지니까 상품을 못 사요. 구매력이 약하대요. 못 사니까 자본가는 물건이 안 팔리니까 어때요? 또 수입이 줄어들죠. 수입이 줄어들면 자본가는 어때요? 또 노동자를 또 해고해야 돼요. 물건, 그 생산량은 과잉인데, 과잉 생산인데 물건이 안 팔려요. 그래서 노동자는 더 가난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경제 불황이 오고 경제 공황이 오고 와서 대량 실업자 발생, 이렇게 자본주의를 붕괴한다고 본 게 마르크스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노동자를 어떻게 하든지 물건을 사게 만들려고, 일하게 만들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자본주의 인간은 어때요? 이 소비자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그래서 도시의 화려한 불빛, 백화점에 막 삐까번쩍 하잖아요. 이런 게 다 유혹하는 거죠. 이런 거를 시를 통해 보겠습니다. 오징어 유화, 눈앞의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그죠? 오징어를 잡을 때 빛이 이렇게 비쳐서 빛 보고 오는 오징어를 잡잖아요. 그 유화시를 볼 때 똑같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뭔가 반짝이고, 그죠? 화려한 빛으로 우리를 막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를 함으로써 내가 뭔가 주인이 된다. 고객은 왕이다 그러잖아요. 왕이 된 듯한 느낌을. 왕이 아니죠. 사실은 뭐가 왕이에요. 근데 왕이란 착각이 이렇게 해서 물건 막 사요. 물건을 많이 사면은 또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막 투잡, 쓰리잡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삶을 우리가 피폐한 삶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에릭 프롬은 소유냐 존재란 책을 썼죠. 이 소유로 갈 거냐, 그냥 삶을 누릴 거냐. 사람은 사실 어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숨만 쉬도 행복한 존재잖아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계속 이 사회가 어때요? 소비로 인간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소비를 증명 안 하고 하면은 이게 인간 대접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사회주의가 이제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나와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 실패했죠. 소련, 중국에 보면은 결국 공산당 독재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독재로 가버린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에릭 프롬은 그렇게 해석해요. 그 혁명가들이 완장을 차고 나니까 이제 바뀌다 보는 거예요. 그 인간이 싸울 때는 아주 그 헌신적 있는데 완장을 차니까 이제 의시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고 에릭 프롬은 봐요. 인간이 바뀌지 않아서라고 이렇게 봐요. 그래야 현대 자본주의 문제는 여전하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양극화도 심하고 막 생산도 과잉이 되고 소비 어때요? 소비를 무한정하고 그다음에 물질을 숭배하고 탐욕이고 기후위기는 오고 이런 세상이잖아요. 굉장히 참혹하죠, 여전히. 왜 그런가 하면 이 자본주의는 자본 자체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장이고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에요. 우리는 시장 속에 살아요. 꼭 물건을 사고 팔리지는 않지만은 다 그죠. 시장의 가치로 인정받잖아요. 길에 갈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 좋은 차를, 외제차를 왜 인정해요? 소비가 높으니까 그 사람을 높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시장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속에 살면 시간이 돈이 되죠. 막 시간을 아껴 써서 자본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막 속도에 빠져요. 바쁘다 바빠 이렇게 살게 돼요. 그런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목격, 속도에 대한 명상, 반칠한 질주하는 바퀴가 청개구리를 터뜨리고 달려갔다. 나는 한 생명이 바퀴를 멈추는데 아무런 제동도 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렇죠. 생명인데, 그죠? 나는 한 생명이 바퀴를 멈추는데 아무런 제동도 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바로 시간이 돈이 돼서래요. 시간은 금이다. 그러죠. 과거의 시간은 돈이 아니라 뭐야? 시간 누리는 거죠. 원래 시간은 그 모모에 나오죠. 미알 엔데가스 모모에 보면은 시간은 가슴에 있다 그러잖아요. 시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시간 보냈다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가 그죠? 좋은 시간
잘 사는 게 좋은 시간. 그러니까 시간은 삶 그 자체인데, 이 자본주의가 이제 오면은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생산량이 늘어나요. 시간이 돈이 돼요. 그래서 무지 바쁘게 살아요. 바쁘게 사는 사람이 우리가 출세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 보여요, 우리 눈에. 그죠? 이렇게 해서 바쁘게 하고, 그러니까 바쁘게 이제 사는 문화가 되면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뭔가 막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분주해요. 근데서 행복은 어때요? 마음을 고요했을 때 오잖아요. 그죠? 마음만 고요하면 그냥 행복이에요. 인간 마음은 깊은 마음 속에는 행복이 있어요. 인도에서는 희열층이 있다, 그죠? 안에서 올라오는 그 기쁨, 희열이 있어요, 기쁨만. 그래서 마음을 무심하게 가만히 있으면 행복해요, 누구나. 이걸 누리게 하는 게 좋은 사회예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사람들이 느긋하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현민 자본주의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무지 바빠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 속도를 못 멈추는 거예요. 그죠? 나는 한 생명의 바퀴를 멈추는데 아무런 제동도 되지 못한 것을 보았다.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회죠.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르크스를 이렇게 공부할 때 마르크스가 어때요?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금기시하고 그러는데 마르크스는 하나의 학자, 사상가죠. 영국의 BBC 방송에서 그 천년 동안 가장 큰 이렇게 그 영향을 준 철학자 하면 마르크스가 뽑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글로벌한 시대에, 세계화 시대에 세계를 알기 위해서도 마르크스를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 어떻게 하면은 그 다른 나라 사람을 이해하고 우리는 특히 그 수출을 하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많은 나라를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죠. 그래서 마르크스를 공부하는 거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르크스를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고 이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일까를 고민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마르크스를 이렇게 또 함께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